문제는 목표는 있지만 달성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면 사실은 문제는 아닌 거죠. 목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다 알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창업자들이 본인들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쉽게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지 그게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상당수 많은 창업자들이 그냥 직관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자의 노력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직관적인 행동만으로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트러블, 이슈,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사 개념들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해결책. 이게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해결하는 것을 투비 모델 해결책이고요. 현재 상황인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래 상황이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 행동이 있으면 결국 성취될 목표. 그다음에 현재 아프다. 그러면 향후에 치유되는 것. 이런 개념들이 다 문제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하면서 할인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회사 정책은 정상가 판매이다. 이달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는 이 고객과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 이거네요. 가격 할인 요구하면서 할인 안 해주면 구매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할인 판매 안 된다 그러고, 판매 목표 달성하려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들 흔히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 이게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회사의 얘기고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A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책 출판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판매량이 1000부에서 3000부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요. 좀 이게 충분한 독자가 확보돼서 판매되고 싶은데 이번에는 2년 동안 한 10,000부 정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과 구성이 독자의 호응을 얻어서 집필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기존에 책을 냈었는데 3,000부 미만으로 팔렸다. 이번에는 한 10,000부 정도 팔 수 있는 책을 내을 기획하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의 예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BMG 노스 아메리카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GM의 60%를 납품합니다. 1992년, 30년 전 얘기네요. GM은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물량의 보장은 없이 지속적인 가격 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CEO 짐 로빈스는 동종 업종 다른 회사의 자문을 구해보니 이거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계약을 거부하면 회사가 당장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계약을 승낙하면 서서히 어려워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 이걸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의 딜레마 같은 문제인 거죠. 앞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드렸듯이 내가 영업사원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내가 또 개인적인 책 쓰는 문제, 또 딜레마 같은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보통 개인이나 조직원이나 회사에서 흔히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의 문제 발굴을 할 텐데 아까 링크 따준 그거 워크시트를 작성할 건데요. 샘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문제 발굴하기.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부터 해보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 형수가 아프니 제사를 하나 가져가라고 형이 지난 설에 말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하나 가져오고는 싶은데 아내가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한다. 이것도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겁니다. 형제 우애를 생각하자니 제사를 가져오고 싶고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니 제사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한다. 그러다 보니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 하는 동안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고 능률도 떨어지고 가끔은 억울한 문제도 있다. 제가 너무 예스맨, 사람이 좋다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세 번째 문제.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만으로 소염병 위험이 있어서 체중 감량 및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 6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계획 세웠지만 맛있는 음식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 내가 한심스럽다. 이런 문제 가끔 있잖아요. 다이어트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느 분이 음소거 안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분이 음소거 안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기예요, 저기. 김민규님, 음소거 돼 있어요? 예, 음소거 돼 있네요. 예, 누가 안 됐을까? 예. 자꾸 순간 다 꺼버리셨네. 예. 지금 다 음소거 돼 있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하직원을 편하게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려 한다. 하지만 역량 증가보다는 쉽게 가는 경향이 생긴다. 반대로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면 수동적이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부하직원한테 편하게 대해 줬더니 쉽게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규정과 원칙 강조하면 수동적인 되고,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잘해주다니 너무 퍼지고, 또 엄격하게 하자니 또 수동적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나는 창업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코칭만으로 돈을 내는 고객을 확보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 쌓기 위해서도 무료라도 코칭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업이 덜 재밌어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입맞춤하기 되게 힘든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들 수 있겠네요. 5가지를 적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업무가 쫙 짜여져서 내가 다이어트할 시간이 없다. 가족 부양하기 때문에 자녀 진로지도 어렵다. 직접 호기심, 공상 습관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머릿결이 푸석거린다. 헤어스타일이 지저분하다. 근데 머리 손질을 잘 못하겠다.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대충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또 워크숍을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거 적었잖아요. 그 3가지 적었잖아요. 3가지. 3가지 문제 적었잖아요. 3가지 문제 적은 거 옆에다가 이거는 갈등 해소연다, 아니면 위기 대응이다,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목표 달성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자, 내가 행동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행동이니까 위기가 예상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위기에 안 빠지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갈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끼리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요 갈등 해소.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진 그 문제를 그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갈등 해소냐, 위기 대응이냐, 목표 달성이냐, 지금 워크시트에다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현재 상황은 불행, 나쁨, 불만, 불안, 미달, 이 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다면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재 상황이 불행하거나 나쁘거나 불만 있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부족하다면 향후에 투비에 불행은 행복으로, 나쁨은 좋음으로, 불만은 만족으로, 불안은 평안으로, 미달한 거는 달성한 걸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잘 생각해보자. 이거 사고 능력, 계획 수립을 해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 초점이 as is와 to be를 잘 정하고 그 사이에 사고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이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보통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이런 프로세스가 돼 있어요. 문제 정의, 그 다음에 해결책 도출,
그다음에 액션, 피드백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디자인 싱킹 할 때도 처음에 문제 정의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서 대안을 만들고 대안에서 액션하고 피드백. 근데 이거는 창업 프로세스랑도 너무 똑같아요. 창업은 뭐에부터 시작하냐? 고객의 문제에서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뭐냐?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실험 테스트하겠냐? 피드백 하겠느냐? 이거인데 이게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의 지금 대표적인 PSST 있지 않습니까? PSST. 창진원 사업을 하려면 다 PSST 방식으로 하는데 PSST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P가 프로그램, S가 두 번째 S가 솔루션, 그러니까 문제, 솔루션, 해법, S가 스케일업이에요. 스케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다음에 T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문제를 뭘로 풀 것이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근데 니네가 어떤 팀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창지원의 소위 말하는 사업계에서 스타일인데 요거나 문제 해결 프로세스나 다 대동소이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 도출하는 것까지가 플랜입니다. 플랜. 이거는 완전히 논리적 사고 능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직관에 가깝고 이걸 계산을 다 따져본 것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서 이 단계에서 특별히 직관, 창의력, 그다음에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창업자는 계산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될 것 같아? 그냥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라고 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서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과거처럼 좀 세계가 돌아가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객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직관력을 함께 사용하더라 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액션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지 이거는 다 실행과 관련된 문제이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 해결은 창조, 개선,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의 출발점은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창업 프로세스랑 동일하고 요번 학기에 배우는 보니까 창업 컨설팅과 코칭이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집착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또 창업 코치 하신 분, 컨설팅 하신 분들도 고객사, 그다음에 컨설턴트, 그다음에 창업자의 문제를 잘 도출해내는 것이 시작이고 고객의 문제를 잘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잘 못하는 이거죠. 컨설턴트의 컨설팅은 누구의 문제를 찾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컨설팅을 받는 사람의 문제를 찾는 거고 창업 코치는 그걸 넘어서 이 창업자가 바라본 고객의 문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만 이해하더라도 창업 코칭, 그다음에 경영 코칭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안을 만들려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생각들이 필요한데 이때 핵심은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발산적 사고는 뭐냐면 생각의 폭을 엄청나게 넓히는 것. 망을 보는 척후변 역할을 하는 것. 막 일을 벌리는 것. 저지르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이 자꾸 뭔가 저지르기를 좋아하는 거가 창의적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는 뭐냐면 이거를 꼼꼼히 잘 따져보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르고 수습하고.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는 약간 저지르는 사고고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내는 사고고 수습하는 사고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계산을 막 따져보고 수렴하고 생각 깊이를 해보고 이거 계산이 맞는가도 살펴보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겸비해서 갖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팀으로 할 때 한 사람 저지르고 한 사람 수습하고 한 사람 수습하면 한 사람 저지르고 이렇게 팀이 짜지면 되게 좋은데 두 사람 다 둘이 팀이 돼서 다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고 딱 발상형 사고 막 저지르는 사람만 둘만 있으면 막 저지르긴 하는데 사고는 치는데 정작 수습은 안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두 개가 한꺼번에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할 때 뭐가 뭘 같이 가져야 되냐?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은 감성, 직관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감성과 직관에서 요거 될 것 같은데, 뭐 필이 왔는데
그럼 바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실행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고 직관적으로 좋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논리를 써서 철저히 계산 따져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실행해서 성공한 걸 가지고 다시 직관 돌리고 이거 사이클을 걸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이 소위 말하는 논리적 사고 거의 안 하세요. 이 직관적 사고를 해서 그냥 뭐 한 번에 도박하듯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네 단계가 있었죠. 문제 정의, 해결책 도출, 실행 피드백인데 따라서 문제 정의할 때는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직관 있으면 그걸 따져보고 직관 있으면 찾아보고 예를 들면 주부형 자전거 디자인 이때 확인해 볼 것 주부니까 편리성도 보장되어 있고 또 가정주부로서의 멋을 추구하는 요거 두 개가 있는가를 다 보려면 편리함을 찾아보려면 창의성도 필요하고 논리성도 다 필요합니다. 디자인, 주부용 자전거 디자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 사고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막 아이디어를 막 낼 때는 아이디어 낼 때는 창의적 사고가 들어가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는 세부적인 스펙을 결정할 때는 논리적 사고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 때는 실행할 MVP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같이 겸비해야 되고 요 단계가 끝나면 실제 고객 반응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주 성공할지는 철저히 논리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업대학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 논리적 사고를 강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들도 모색하니까 창의적 사고와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확인됐으면 이게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들여서 수익이 보장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때 해결책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 도출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그리고 이거를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해결을 만들 때 시작은 창의적 사고에 시작했지만 수습은 논리적 사고에서 수습하더라. 실행해야 되겠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걸 계산도 뚫어보고 그다음에 시제품 팔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개선하고 돌리는 것은 또 논리적 사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많은 중소기업 상인들이 이 창의적 사고만 하려고 하고 논리적 사고 별로 안 하더라. 이거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방법, 창의적 사고의 좋은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 벌려놓고 수습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더라. 자, 이거 잠깐 동영상을 좀 볼 텐데요. 네. 찰스 다윈이 그런 진화론을 쓰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동물학, 식물학, 심리학, 나중에 경제학까지 했는데 멀티태스킹을 잘했는데 멀티태스킹하면 집중이 떨어져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했다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천천히 해서 이것저것 막 섞어가면서 했을 때 서로 다른 학문이 합쳐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중에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하나도 집중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슬로우 모션해서 하면서 서로 융합하면 그게 오지랖이 아니라 창조적인 작품으로 바뀐다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천천히 해.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대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슬로우 모션에서 해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용 괜찮잖아요, 이 내용? 괜찮지 않으세요, 혹시? 예,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창업대학원 원어분들로 수업 들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커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아까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해놓고 무슨 행동을 할까 정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목표 나무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Ambiguous Target Tree. 화면이 좀 가리는데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에 어떤 목표들을 만들면 할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위기 대응. 현재 행동을 할 때 안 좋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브랜치라는 그 툴킷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취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기반으로 최종 어떤 결과가 나오니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 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막을까? 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브랜치라는 기법을 쓸 거고요. 갈등 해소가 있습니다. 주장이 막 부닥쳤을 때 우리 특별히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쓸 거고, 이건 특별히 이제 그 트리즈 기법에서도 이게 나와요. 트리즈가 여기서 갖고 온 건데, 예, 이런 기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기법이네. 클라우드, 그다음에 브랜치, 그다음에 앰비기스 타겟 트리, 나무와 가지와 구름 남는. 그러니까 요번 한 학기 내내 요 세 가지 툴킷을 쓸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요거를 잘 하시면 결국 논리와 직관,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직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논리와 직관을 같이 사용해야 성공한다. 이 성공이 계속 반복돼야 또 다른 논리 직관, 또 다른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업대학원 원우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직관적 사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같이 겸비해서 많은 성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